이제 우리 원방 배울 차례예요, 그죠? 원방. 예전에 배웠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다시 할 거예요. 근데 봐봐, 우리가 평면좌표 쪽 딱 들어오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취였어. 기억나요? 자취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자취라고 하는 거,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일단 첫 번째로 여기는 얘에 대한 이해가 100%는 아니더라도 90%까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야 원방을 배우는 의미가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에 비슷한 말이 뭐냐면 그냥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도형의 방정식이 뭐가 있어? 우리 뭐 배웠어? 직선의 방정식 배웠지?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을 이제 배울 차례야. 방정식.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면서도 그 직선의 방정식이 사실은 자취의 방정식이었어요 라는 인식조차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치? 이게 사실은 뭐였다고? 자취의 방정식이었다. 근데 이 자취의 방정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도형의 방정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 먼저 알아야 되냐면, 일단은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등식의 한 종류죠. 맞아? 그러니까 등식이라는 개념부터 확실하게 좀 잡고 갈 필요가 있어요. 완전히 이제 기본부터 다 내려갑니다. 그럼 봐봐. 등식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냐면 얘는 당연히 항등식이랑 많이 들어봤죠? 항등식이랑 뭐가 있어요? 방정식이 있어요. 그래서 항등식은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그냥 두 개가 다 같은 거, 그지? 같은 건데 하나는 인수분해가 된 형태, 하나는 인수분해가 안 되고 다 전개가 된 형태. 그러니까 같은 애들을 등호로 연결하는데 그 표현이 좀 달라, 그지?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했어? 항등식이라고 했어. 얘는 아예 관찰 대상이 봐봐 이런 거야. x 더하기 1 전체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계산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얘는 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이를 써내려가잖아, 그지? 그럴 때 나와 있는 이런 등식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항등식이라고 해요. 항등식. 오케이? 그리고 항등식이 아닌 모든 등식을 다 뭐로 봐도 괜찮냐면 방정식으로 봐도 괜찮아요. 오케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애시당초 두 개가 같은 대상이 아니었어. x 더하기 1이라는 애가 3이에요. 그럼 얘랑 얘랑 같니? 아니잖아요. 얘는 x 더하기 1이라는 애였고 얘는 3이라는 애였어. 그냥 방정식에서 우리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어요? 이거 등호가 성립하게 하는 그 x 값을 찾아주세요 이런 거였거든. 맞죠? 그래서 x 값이 얼마가 됩니다? 2가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x가 2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방정식에 뭐라고 불렀어요? 해라고 불렀어. 해 혹은 근이라고 불렀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방정식에 대해 뭐 1차 방정식 있고 2차 방정식 있고 그 다음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다 했었잖아요 우리.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부정 방정식 기억나요? 부정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어. 그러니까 정방정식 있고 부정방정식 얘 한 종류로서 부정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부정 방정식은 이런 거였어. y 다시 x 더하기 y는 1이다. 이런 거. 이게 부정 방정식. 얘 부정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였어? 해가 개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해는 몇 개 있어요? 몰라요.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얘 3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이랑 2도 되고 그치? 2랑 1도 될 거고 0이랑 3도 되고요. 마이너스 5랑 뭐가 되겠어? 8도 되고 그치? 등등 되게 많잖아. 이것뿐만 아니라 1.1이랑 뭐 1.9도 될 거고 맞아요?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할 수 없어요 라고 해서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리웠던 여기는 얘 있지. 얘가 뭐냐면 도형의 방정식이고 그냥 자취의 방정식이고 얘는 특성상 직선의 방정식이었던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부정방정식 풀 때는 여기는 얘 뭐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 줘가지고 얘 자연수 조건을 줘버리면은 이거 만족하는 해는 1, 2 요거랑 2, 1 요거밖에 없잖아. 다른 거 없어지잖아, 그렇지? 해를 다 없애버리는 형태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애들 다 모아보세요.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애들을.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모아보면 뭐가 됩니다. 하나의 이런 점들이 다 이어지고 다 이어진 이 점이 뭐가 되면서 선이 되면서 여기는 이 도형의 방정, 이 도형을 나타나는 하나의 뭐가 됩니다. 방정식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였어. 그러니까 이 부정방정식이 사실은 뭐였어? 자취의 방정식이었던 거. 근데 이 부정방정식은 뭐냐면 문자가 몇 개 있는, 2개 있는 하나의 등식이거든. 하나의 방정식. 문자가 몇 개 있다고? 2개 있어요. 이 2개 있다는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봐.
하나의 등식에 문자가 두 개 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x랑 y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잘 봐봐. 여기는 이거의 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개 많지만 여기서 내가 만약에 x값이 2였어요 라고 한다면 x가 2였을 때 y는 분명히 1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고요. 반대로 y값이 마이너스 5였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x값은 8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정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x랑 y의 관계식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x값이 하나가 정해진다면 그거에 해당하는 y값이 하나 정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y값이 하나 정해진다면 그거에 해당하는 x값이 하나 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어떤 요런 관계에 있으니까 요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나는 다른 하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부정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뭘로 해석하자? 자취의 방정식으로 해석하자. 자취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뭐로 해석하자?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석하자. 오케이?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 직선의 방정식이었다. 얘는 이 정도로 해석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취 문제가 나오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0,0과 2,2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오케이? 그럼 봐봐.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나는 봐봐. 이 방정식 자체가 x랑 y의 관계식이었잖아, 그지? 맞아? 그리고 여기는 이 x랑 y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 하나의 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그 하나의 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요 점의 x 좌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여기는 얘는 y 좌표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결국 x 좌표와 y 좌표의 관계를 나타내기만 한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x랑 y의 관계만 나타내기 한다면 나는 그걸 만족하는 모든 점들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라는 뜻이 돼버려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잘 봐봐. 도형의 방정식. 도형이라고 하는 건 뭐야? 우리가 배우는 도형은 뭐 있어요? 점. 도형입니다, 다, 사실. 그지? 그 다음에 선 중에 직선도 있고, 그 다음에 포물선도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원도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도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도형들은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여기는 이 점들이 그 x좌표랑 y좌표가 각각 어떤 관계가 있어, 어떤 관계를 만족하는 그 식 하나로서 이 모든 점을 표현할 수 있다면,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의 해로서 여기는 얘를 표현할 수 있다면 여기는 이 직선을 표현하는데 나는 x랑 y의 관계식이라는 식을 가지고 이 도형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식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취의 방정식이 도형의 방정식이었던 거고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했었던 거야. 여기까지 되니 진짜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점들의 자취가 궁금했다면 그 점 있지, 그죠? 그 점에 뭐만 하면 된다는 소리야? x좌표랑 y좌표의 요거 두 개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 식이 결국 뭘 겁니다? 자취의 방정식이 될 겁니다 라는 해석만 해줄 수 있으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놓는 거야? 여기 있는 얘를 x라고 놓는 거고 여기 얘를 y라고 놓는 거야. 그리고 나는 x랑 y의 관계식을 세운 결과가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해서 봐봐. 이 점과 요 거리가 같대. 요 거리가 같대. 요 거리도 뭐가 돼? 같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그대로 한 번씩 써봐. 얘랑 얘 사이 거리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루트였을 거야. 얘랑 얘 사이 거리는 뭐가 되겠어?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의 루트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요 식 자체, 요것도 하나의 식이죠? 요 관계식 자체가 뭐다? 자취의 방정식이다라고 해석해도 돼. 이게 끝이야 사실은. 하지만 좀 보기 불편하게 생겼으니까 보기 편한 형태로 바꿔주세요. 오케이? 좀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겠지. 양면 제곱합니다. 루트 날라가죠. 그리고 여기는 얘 전개했던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됐어? 4x 플러스 4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y제곱, x제곱 다 없어집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얘네들만 남았을 거고 그럼 요거 두 개를 내가 넘길게요.
다음에 4로 나눠주자. 그럼 얘는 x 더하기 y는 2가 됩니다라는 이런 x랑 y의 관계식이 하나 나오게 되고 여기는 얘가 우리가 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자취의 방정식이고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이고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여러 개의 도형의 방정식들 중에서 다 자취의 방정식이거든. 근데 얘가 지금 다 얘야. 오케이? 얘는 다 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도형의 방정식도 자취의 방정식이고 걔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구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애시당초. 근데 직선의 방정식은 매번 이렇게 구하자니 너무 좀 귀찮았나 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포맷을 하나 만들어놨고 기울기랑 한 점만 알고 있으면 그걸 만족하는 모든 점들의 그 관계식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우리가 하고 싶은 주제는 뭐가 된 거야? 원의 방정식이 된 거야. 근데 이게 교육과정상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다가 자체의 방정식을 배우는 거고 원의 방정식을 배우다가 자체의 방정식을 배우니까 자체의 방정식은 뭔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 다른 게 아니야. 그냥 그거야. 오케이? 그냥 그거고 여기는 얘가 얘네들의 관계식이 자체의 방정식이다라는 이거 인식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 자 봐봐. 두 번째 얘를 써줄게요. 두 번째. 이 두 번째 얘가 뭔지 한번 생각해봐. A, B에서 거리가 R인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는 이런 물음을 받았어요. 오케이? 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점인데 거기 있는 걔는 그 점은 A, B라는 요 점과 거리가 몇이고 싶었어? R이고 싶었어. 이런 뜻이거든? 그럼 그 점을 당연히 나는 X, Y라고 놓을 거고 점들이라고 있을게 대표가 되는 점 하나만 딱 찍어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라고 했으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루트를 씌웠더니 R이 됐습니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해서 얘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입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X랑 Y의 관계식을 완성시켰고요. 오케이? 여기는 얘가 얘 자체의 방정식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지?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경우는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여기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어요.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A, B였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이렇게 다 모아보면 걔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원이 되는 거잖아. 맞아? 여기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요점 우리가 원 그릴 때 컴퍼스로 딱 가운데 찍고 그 다음에 선을 쭉 그리지. 그리고 여기는 요점에서 여기부터 거리가 다 뭐가 되는? R이 되는 그런 점들의 모임이 점들의 자취가 될 거고 그 점들의 자취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것 뿐이야? 그냥 원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세워줍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좀 유명한 애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는 우리가 원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애니까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그냥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그냥 이렇게 접근할게요 라고 해서 배우는 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그럼 자취의 방정식이 뭐다? 그렇지. 결국은 X랑 Y의 관계식이 자취의 방정식이다. 그치? 그 관계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그 관계를 내가 식으로 표현한 거기 있는 걔가 자취의 방정식이고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이랑 지금도 다시 배울 원의 방정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취의 방정식이었구나 라는 사실 그것까지 인식하고 있으면 자취의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이제 배울 자격이 생기는 됐습니다. 요 얘기만 지금 그럼 거의 한 10몇 분 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원의 방정식. 자, 직선의 방정식 잠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직선의 방정식 선생님이 강조했던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었지? 기울기랑 한점. 기울기랑 한점. 원의 방정식에서는 뭐가 필요하겠어? 원의 정의상 원의 중심의 좌표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할 거고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되나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주세요. 오케이? 다시 원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이야.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이 중요해. 봐봐, 이 모든 도형 중에서 원은 좀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여기 좀 나중에 할까? 오케이, 일단 요거 두 개만 정확하게 기억하자. 원의 중심의 좌표랑 뭐만 알면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중심이 원점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래요. 원의 방정식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냥 x-0이니까 x의 제곱, y-0이니까 y의 제곱, 반지름은 1이었으니까 1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이게 그냥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괜찮죠? 다시 자 중심이 뭐라고 할까? 1,-1이었어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이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5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럼 여긴 얘는 x-1의 제곱 더하기 y-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의 제곱은 5의 제곱 25가 됩니다.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는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를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은 원의 방정식은 그냥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이 궁금할 때는 얘들아 봐봐. 원이 궁금할 때는 뭐랑 뭐에 관심을 갖는 거냐면 중심이랑 반지름에 관심을 갖는 거야. 오케이? 다시 중심이랑 반지름을 알고 있을 때 나는 뭘 완성할 수 있습니다? 원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다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기울기랑 관심을 가졌어요. 그다음 한 점에만 관심을 가졌단 말이야.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방법, 점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했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중심의 좌표가 뭘지, 반지름의 좌표가 반지름의 길이가 뭘지 요거 두 개만 내가 원이 궁금하면 요거 두 개가 자연스럽게. 그렇지? 원이 궁금하면 중심이랑 반지름만 구할 생각을 해버리면 요 두 개의 정보를 통해서 원의 방정식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요 사실만 정확하게 기억해줬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요 원의 방정식 우리가 표준형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일단 이제 일반형 방정식에 대해서 생각을 할 테지만 일단은 여기 표준형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조금만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이거 좀 정리하고요. 오케이? 이거 정리하고 문제 같이 한번 좀 풀어볼게요. 봅시다.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 뭐랑 뭐만 알면 끝난다고? 중심이랑 중심 좋네, 반지름 좋네, 그지? 원의 방정식 불러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의 제곱 9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다음 요거 x-2의 제곱 y 플러스 1의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30. 좋아요. 이렇게 원의 방정식 세워주면 됩니다. 진짜 쉽죠? 그지? 별거 없잖아. 그지? 이제 봐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뭐에만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했어. 중심이랑 반지름에만 관심을 가져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원이잖아, 그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도형의 방정식 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도형을 그냥 관계식으로 나타낸 거야, 그지? 도형의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내가 다 뭔가 표현하기 힘드니까 걔를 관계식으로서 나타낸 게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도형을 좌표평면에 올려놓은 게 도형의 방정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도형을 어디다가 올려놔야겠어. 일단은 좌표평면에 올려놔야 돼. 그리고 나의 관심사는 뭐밖에 없어? 중심과 반지름. 한번 올려볼게요. 봐봐. 중심이 어디에 있대? 마이너스 5,2에 있대요. 그지? 여기에 뭐가 있었대? 중심이 이렇게 있었대. 그니? 그 다음에 얘가 뭐래? X축에 뭐한대? 접한대. X축에 접하니까 얘는 요 점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원이었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 여기 있는 얘에서 내가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뭐랑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중심과 뭐에? 반지름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5,1이라고 문제에서 준 거니까 나는 반지름에만 지금 관심이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럼 반지름은 당연히 얘가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반지름이잖아. 이 길이 얼마니? 2죠. 맞아? 반지름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세요. x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됩니다. 어때? 괜찮니? 다시 봐봐. 여기서 이 그림을 안 그렸으면 이 반지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힘들었어. 그치? 다시 이 그림을 안 그렸으면 반지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림을 그려줘요. 알았죠? 다시 나의 관심사는 뭐라고?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이제 원의 방정식을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를 딱 구해주세요. 지금 직선의 방정식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기울기랑 한 점만 구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딱 직선 방정식 구해달라는데 기울기를 몰라. 근데 기울기를 안 구해.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안 구해진단 말이야. 맞아요? 다시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나는 뭐랑? 중심과 반지름. 다시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면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그걸 두 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이 글을 가지고 내가 반지름을 모르겠어 도저히.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오케이?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반지름을 그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 다음 두 번째 여기로 가보자. 중심이 4,1이래요. 중심이 4,1이래요. 4, 뭐래요? 1이래요. 너무 크게 잡았다. 얘가 중심이었어. 그리고 얘가 뭐래 이번에? Y축. 어떻게 그려줘? 그렇지. 이렇게 그려줘. 됐습니다? 그럼 얘 반지름은 얼마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4일 수밖에 없는 거야. 됐습니다? 그럼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어? x-4의 전체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뭐가 됩니다? 16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중심과 반지름.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다음 거. 그러면 1099번 문제는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려서. 봐봐. 그래서 중심 좋지. 그럼 나의 관심사는 뭐야? 그래서 반지름이지. 근데 원점을 지난다고 줬잖아. 그럼 그려봐. 3, 마이너스. 요거 뭐야? 요걸 지난, 요 점은 중심인데 얘가 뭘 지난댔어? 원점을 지난대. 그럼 이게 요 그려질 거야, 그지? 됐습니다? 요점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얘 반지름 보겠어. 이 길일 거 아니야, 이 길이. 그치? 이게 반지름이겠네. 그럼 얘는 결국 그 반지름은 뭐라는 소리야?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야. 되니? 근데 여기 얘가 3, 여기 얘가 4였으니까 여기 얘는 당연히 5였을 게 분명할 거고. 그치? 그러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은 25가 됩니다.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된다는 얘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계속 말할 거예요 오늘.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다? 중심이랑 반지름입니다. 그치? 중심을 줬어. 그럼 난 반지름에만 관심을 가지면 된단 말이야. 그 쉬운 걸 해내면 됩니다. 알았죠? 자, 여기는 얘를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아주 정확하게 풀었어요. 다시 얘랑 얘 사이 거리가 반지름 될 수밖에 없겠지? 맞아? 이거 봐봐. 이게 반지름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항상 뭘 해주세요? 그림을 그려주세요. 요점 지난다니까 이게 반지름 이렇게 원이 그려져야 되는 거지. 여기는 요 길이가 1이고 2였으니까 루트 5가 될 거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3 전체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5가 됩니다.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괜찮죠?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이것만 하고 이제 비단계로 넘어갈 거야. 보자. 자, 두 점. 얘랑 얘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점이 하나 있었나 봐요. A라는 점. 얘가 지금 5,-2였대요. 그럼 쭉 가서 여기는 요 점이 B였나 봐요. 여기는 요 점이 지금 마이너스 1,4였어요. 그럼 대충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랑 얘가 양끝 지름의 양끝점이 된다니까 여기서 반원이 생기는 거고 여기서 반원이 생겨서 원이 완성될 거잖아. 그렇지? 그럼 나는 이 원의 방정식이 궁금하다고. 그럼 원의 방정식이 궁금하니까 나는 뭘 할 거야? 그렇지, 중심의 반지름.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중심의 좌표를 구해야 될 거야. 그다음 반지름의 길이도 구해야 될 것 같아.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지름의 중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길이랑 뭐 할 거야? 같을 거야. 그럼 요 점이랑 요 점의 중점이 2분의 얘 더하기 얘니까 4니까 2가 될 거고 2분의 얘 더하기 얘니까 1 되겠다. 이 2,1이라는 점 자체가 뭐가 됩니다? 중심의 좌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를 구해주세요. 얼마가 되니? 이거 3 차이 나네. 그지? 3의 제곱 9. 요거 몇 차이나? 여기 3 차이 나네. 9 더하기 루트니까 3 루트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게. 됐어? 그러니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될까요?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8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됐나요? 괜찮죠? 어렵지 않죠? 할만하겠어? 아직까지. 아직까지?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 흐름대로 갈 거예요. 별거 없죠? 쭉 들어가. 봅시다. 유형 1번으로 가볼게요. 보자. 풀어보려고 했었어. 자, 이거 풀고 밑에 거 풀 시간 잠깐 줄게요. 봐봐,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그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지? 중심이 x축 위에 있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1,2라는 점과 사실 지금 상태에서 이걸 전부 다 그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려봅시다. 0,1 요 점.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고 중심이 어디 있어? x축 위에 있어. 요 점과 요 점을 지난다. 중심이 x축이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지는 요쯤에 뭐가 생길 거야? 원의 중심이 생길 거고 원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됩니다. 알겠니? 오케이. 그럼 봐봐. 내가 현재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입장에서 얘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입장에서 뭘 몰라? 중심도 몰라. 중심도 몰라. 반지름도. 둘 다 몰라. 우리 수학에서 모르면 뭐 하기로 했지? 가정하기로 했지. 이 점의 좌표를 A라고 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 A 값을 구하고 싶은데 상황 보니까 이 길이랑 뭐 하겠어? 같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치? 원의 정의상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이 먼저 구해볼게요. 이 길이 어떻게 되지? 지금 A, 0이라는 점과 마이너스 1,2라는 점 사이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A 더하기 1 전체의 제곱 더하기 4의 루트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요 길이는 얘는 지금 A, 0이라는 점과 0,1이라는 점 사이 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두 개가 같아요 라는 식상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거 풀어봤더니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니까 5가 A 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없어집니다. 여기에 넘어가니까 2A가 마이너스 4가 되면서 A는 얼마였군요? 마이너스 2였군요. 생각했어요. 됐죠? 그럼 나는 이제 뭘 구했어? 중심의 좌표를 구했어. 그냥 이제 중심의 좌표를 구했어요. 중심의 좌표 구했으니까 나의 관심사는 반지름. 반지름은 요 길이. 그죠? 얘는 2차이 나고 1차이 나니까 루트 5였겠죠. 됐습니다? 해서 여기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뭐가 됩니다?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완성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웠던 과정이 뭐냐면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가정하는 거. 가정하고 나서 두 번째로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A 값을 구하기 위한 노력일 거야. 그치? A 값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치? 거기서 원의 성질을 써서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라는 등식을 하나 만들어냈다는 거. 그치? 이 두 개의 과정만 거친다면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좀 전에 알려준 이거대로 그냥 풀면 되는 거니까 너무나 쉽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이 궁금할 때는 항상 어디랑 어디에 중심과 반지름에 초점을 맞춰주고요. 중심과 반지름을 몰라. 그러면 가정부터 시작하고 그 값을 구하려고 식을 만들어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에서 한 문제만 하고 넘어갑시다. 적당한 걸로 봅시다. 요거 가보자. 요거 풀어보세요. 봅시다. 일단은 지금 할 때는 문제 풀면서 상 문제는 하지 마요. 알았죠? 지금은 일단 A 단계, 그다음에 B 단계에서 중상까지 상은 빼고, 오케이? 상만 빼고 이렇게 진행할 거야. 됐죠? 가보자. 자,
다음 두 점. 이번엔 뭘 좀 나보자. 두 점. 여기 얘랑 여기 얘. 지름의 양끝점을 하는 원의 방정식이 여기는 얘래요. 이건 아까 우리 해봤던 문제니까 지금 바로 풀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요 점이랑 요 점이 지름의 양끝점이라고 했으니까 반원에서 이렇게 원이 완성될 거고요.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구할 수 있을 거고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 구할 수 있을 테니까 나는 여기서 원의 중심의 좌표도 알 수 있고 반지름의 길이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걸 통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알았죠? 이 문제 한 문제만 풀어보고 바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봅시다.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었고 요점의 좌표가 지금 5,1이었어. 그래서 요거 중점은 몇 콤마 몇? 2,3.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얼마? 3차이 나고 4차이 나네요. 이 길이 5 나왔을 것 같아. 맞아? 해서 x-2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 전체의 제곱은 2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 사실 중심의 좌표 a, b였으니까 여기서 얘랑 반지름 5랑 이렇게 더해달라는 얘기였을 테니까 답은 4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맞았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표준형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 있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표준형이 있다면 또 뭐가 있겠어? 그렇지, 일반형이 있겠지. 일반형으로 가보자. 일반형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는 얘를 다 전개해놓은 형태예요. 오케이? 전개해놓은 형태야.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죠.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일반형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전개가 돼 있는 것 뿐이야. 그죠? 그럼 잘 봐봐. 자, 여기서 얘를 전개하면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x가 될 텐데 걔를 그냥 크게 그냥 뭐 ax라고 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by라고 볼 거고 상수 다 모아서 합쳐버리면은 c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a, b, c는 상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봐봐. 이 일반형 방정식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원의 방정식을 세울 때는 이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여기는 얘를 얻어냅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여기는 얘를 가지고도 a, b고 반지름이 r이구나 이렇게 이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세워진다면 식자체가 표준형으로 세워진다면 여기에서 내가 뭘 구할 수 있다? 반지름과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봐봐. x 더하기 1 전체 제곱 더하기 y-2의 전체 제곱이 3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대. 그럼 얘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고요? 마이너스 1,2고요. 반지름의 1은 루트 3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나는 그래프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림 자체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형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제가 얘 가지고 얘 중심의 좌표나 반지름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형을 발견하면 일단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일이 뭐냐면 표준형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형을 봤어. 그럼 거기 있는 걔를 가지고 먼저 뭐 해주세요? 표준형으로 바꿔주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4x에다가 마이너스 2y는 0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해보자. 오케이?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라고 한다면 내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그래야 내가 원에 대한 정체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x에 대한 xy에 대한 2차식인데 얘네들의 개수를 전부 다 1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x랑 y의 개수들은 뭐가 든 상관없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하고 일단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맞죠? 원의 방정식인데 거기 있는 걔에 대해서 나는 원의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 얘를 뭘로 바꿔주세요?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주세요.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은 당연히 우리가 어디서 해봤던 2차 함수에서 해봤던 그냥 완전 제곱 만드는 형태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요 녀석이랑 그지? 누가 필요해요? 4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4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이랑 마이너스 2와 누가 필요해? 1이 필요하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y-1의 제곱이 뭐가 되니까 2의 제곱이 될 테니까 얘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1이 될 거고요. 반지름의 1은 2가 될 거네요.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일반형을 발견했어요. 일반형 방정식을 발견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해주세요? 이렇게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주세요. 그래야 내가 원에 대한 정보들을 판단할 수 있고 그걸 토대로 그래프라는 걸 그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봐봐.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다 쓸게요. 봐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돼 있으면은 그럼 이거 원의 방정식이라며 이거 무조건 원의 방정식이라며 라고 지금 선생님이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무조건 원의 방정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뭘로 바꿔봤을 때 표준형으로 바꿔봤을 때 x-뭐 알파의 제곱 더하기 y-베타의 제곱 이렇게 돼서 여기 있는 이 결과가 뭐 나오겠죠? 요 네모값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얘를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이 값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 값 자체가 사실은 R의 제곱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R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맞아? 근데 여기서 R 자체는 0에서 1 사이 값을 그러니까 0보다는 클 테니까 얘는 0보다 커야 돼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 자체가 0보다 커야 합니다. 0보다 커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야?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가 0일 수도 있어요. 얘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는 얘가 원이 된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 반지름이 0인 거거든. 그 다음에 얘는 어때?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 있니? 0이? 없어요.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거 우리가 무슨 수? 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실제 존재하는 원이라서 실원이라고 합니다. 그치? 얘는 뭐야? 반지름의 길이 얼마야? 0이야. 그러니까 그 점 하나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점 원이라고 부른다. 그럼 얘는 허수잖아. 허 없어. 이런 원은 없어. 허무. 오케이? 그리고 얘를 누구라고 부른다고? 전원이라고 부른다고.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실원이 될 조건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얘를 뭘로 바꿔주세요? 일단은 표준형 형태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 있지 이쪽. 우변에 해당하는 이쪽이 0보다 크다라는 이 식을 써줘야지 얘가 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실제 원이 존재합니다. 얘는 그냥 점원이에요. 점이에요. 얘는 아예 없어요. 그냥 없어. 이런 건 없어.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은 여기는 얘랑 x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x 이렇게 돼 있고 더하기 a 제곱이 필요하겠지? 이쪽에다가 a 제곱 써줄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y 제곱에다가 더하기 4ay가 있어요. 반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4a 제곱 필요하겠죠? 그럼 4a 제곱을 했으니까 5a 제곱 될 거고요. 요거 5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여기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됐으니 얘는 x-a의 제곱이라고 쓸 거고 밑에 거는 y 더하기 2a의 제곱이라고 쓸 거고 여기 얘는 5a의 제곱 마이너스 5라고 쓸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이 값이 5a 제곱 마이너스 5라는 건 반드시 무슨 수여야 합니다? 양수여야 합니다. 이게 원이 될 조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a 제곱이 1보다 크면 됩니다라는 결론. 그러니까 a 값은 1보다 크거나 또는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네요. 이렇게 결론 내어주면 됩니다. 이해되니? 알겠어? 됐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일반형에서 제일 주의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주의 무조건 원은 아니다. 오케이? 무조건 원은 아니다. 뭐가 있다? 실원도 있고 점원도 있고 허원도 있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내가 이렇게 내가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얘가 뭐여야 한다? 얘가 0보다 커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얘가 0보다 커야만 그래야만 원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형까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일반형이 그러면 정말 쓸모 없어 보여. 왜 굳이 일반형으로 줄까? 나는 표준형이 훨씬 더 편할 텐데. 그지?
표준형으로 알고 있으면 내가 바로 얘도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고 내가 변형할 필요도 없잖아. 근데 일반형으로 줬을 때는 얘를 바꿔야 되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형을 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표준형을 쓰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표준형을 쓰는 일반형을 쓰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세 점을 구해야 돼. 오케이?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일반형을 씁니다.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좀 이따 보여줄 거야. 그럼 두 번째는 언제 쓰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때. 이것도 언제 쓰이는지 지금 와닿지 않을 거지만 여기 또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을 거지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두면 되고요. 요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요거는 조금 이따 바로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일반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정리하기 전에 선생님이 요 이야기만 좀 마무리하고 갈게요. 그래서 다음 유형으로 가봅시다. 봐봐.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세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선생님이 처음에 한 얘기가 뭐였냐면 원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일단 뭘 알아야 된다? 중심과 그렇지 반지름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중심도 모를 거고 당연히 반지름도 모를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나는 모르는 건 항상 가정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다 가정해놓고 생각할게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문자 몇 개 있어? A도 있고 B도 있고 R도 있어요. 문자 몇 개? 3개. 그지? 그럼 나는 얘가 얘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한번 집어넣으면 식 하나 나오겠죠?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식 하나 나오겠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또 하나씩 하나 나오겠죠? 그럼 식이 몇 개가 생깁니다? 3개가 생깁니다. 그 3개의 식을 연립하면 당연히 뭐가? 여기는 요 A랑 B랑 R 값을 다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립해서 구해도 괜찮지만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A에 대한 2차식, B에 대한 2차식, R에 대한 2차식이잖아. 또 집어넣어봐. A에 대한 2차식, B에 대한 2차식, R에 대한 2차식이겠지? 얘를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2차, 2차 세 개를 연립해야 되는 되게 불편한 상황이 발생을 해버려. 오케이? 그러니까 차라리 일반형 방정식으로 가정하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 또 얘 미정계수는 몇 개? A랑 B, C 3개 있어.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미정계수는 3개가 있거든? 근데 여기 있는 얘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얘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얘에다가 얘를 집어넣잖아? 그러면은 이 A랑 B랑 C에 대한 1차 방정식들이 된단 말이야. 다 1차식들이 돼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얘를 갖다 써주는 게 훨씬 더 계산상 편리하기 때문에 일반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얘기가 그거였어요.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일반형을 사용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서 직접 적용을 해보자면 그냥 넣어봐요. 그냥 이렇게 내가 가정해놓고 넣어봐요. 어떻게 돼? 9 더하기 4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b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런 식 하나라. 그죠? 요거 집어넣을게요. 4 더하기 1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입니다. 요거 하나라. 마지막으로 1,0이래요. 1,0 1 더하기 0 더하기 a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뭐 해주세요? 연립해주세요. 그럼 난 충분히 A랑 B랑 C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봐봐. 여기 있는 얘는 A랑 C에 대한 식이었지. 맞아? 문자가 지금 B가 없잖아. 그럼 요 두 개의 식에서 뭘 소거하면? 그치? B를 소거하면 좋겠다. B 소거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따가 2배 해서. 오케이? 요거 정리 좀 해볼게. 요거 13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될 거고 요거 2배 할게요. 요거 좀 5였으니까 10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2C 이렇게 되겠죠?
해서 요거 두 개를 뭐 해줍니다? 더해줍니다. 그러면 23 마이너스 7a 더하기 3c는 0이라고 하는 a랑 c에 대한 식이 나올 게 분명하고요. 또 여기는 요식이랑 여기는 요식. 얘는 뭐야? a 더하기 c 더하기 1은 0입니다만 요식이랑 요거 두 개 연립하면 이제 a랑 b 다 구할 수, a랑 c 다 구할 수 있겠네? 그죠? 여기다 이제 뭐 해볼까? 3배 하자. 3배 하자. 한 상태에서 두 개 뺄게요. 그럼 상수 빼가지고 20 됐고요. 얘에서 얘 뺐어요. 오케이? 마이너스 10에 이렇게 되겠다, 그지? 는 0이니까 a 값은 2였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자. 다시 원래대로 돌려.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여기 a가 2였으니까 c가 얼마였겠어? 마이너스 3이었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가 궁금하니까 b 구하러 가보자. 아무데나 넣어야지. 여기다 넣어보자. 얘는 지금 5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이었으니까 여기다가 2를 넣어봐요. 그러면 5 마이너스 4 더하기 b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봐요. 됐죠? 여기는 1, 요거 하니까 마이너스 2, 그러니까 b는 2였겠네. 그래서 a, b, c를 다 구했어요. 결론 어떻게 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원의 넓이가 궁금하니까 반지름에 관심이 있을 거란 말이야.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x 더하기 1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 전체의 제곱 1이니까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원의 반지름이 루트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의 넓이는 루트 5 제곱의 파이니까 뭐가 됩니다? 5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뭘 할 때?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일반형을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리듬으로 보자. 이제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아까 했었어 사실은.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줄 건데, 근데 선생님이 여태까지 했던 얘기는 그냥 뻔해요. 그지? 뭐야? 원의 방정식 궁금하면 뭐 하라고? 반지름과 중심. 그지? 반지름과 중심이야. 그러니까 봐봐. 상황이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한다. 접해. 뭐 이런 상황을 발견했어. x축에 접하는 상황은 몇 가지가 있냐면 x축에 접하니까 y축은 사실상 필요 없어요. 그죠? x축에 접하는 상황은 몇 가지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습니다. 뭐야? x축에 접하는 상황은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반지름입니다. 그러니까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반지름과 중심의 좌표 사이에 얘랑 얘의 관계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뭐라고? 반지름과 중심 좌표의 관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이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여기가 얘가 무조건 중심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접하니까 얘는 이렇게 수선의 딱 내리면 여기 딱 이렇게 꽂힐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지? 이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얘 뭐는 딴 건 모르겠지만 y좌표는 저기는 조 녀석의 y좌표는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r이 될 수밖에 없어. 그지? 그리고 여기 얘 모르잖아. a. 그럼 요런 형태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어요?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 제곱입니다. 이렇게씩 세워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얘가 이렇게만 접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접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돼 있는 이 경우라면 여기는 요 길이가 여전히 r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기는 얘의 좌표는 a, 마이너스 r이 될 게 분명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고? 마이너스 R. 그러니까 여기는 얘 원의 방정식은 내가 뭐라고 세워주면 되냐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소리야. 됐나요? 감이 잡히죠? 오케이? 다음 그럼 두 번째 y축의 접해. 이런 상황이죠. y축만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 원은 이런 식의 원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식의 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해서 이렇게 돼 있는 요 점의 좌표랑 여기는 요 점의 좌표랑 반지름의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지금 R이었다 쳐봐. 얘가 R이었다 쳐봐. 요 점의 좌표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뭐는 X 좌표는 R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 점의 좌표는 X 좌표가 마이너스 R이었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요런 원은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 제곱입니다. 이렇게씩 세워줄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는 얘는 어떻게 세워줄 수 있겠어?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 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씩 세워줄 수 있겠네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x축과 y축의 동시에 접해요. 이런 상황이었다면, 오케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상황이라면 원이 몇 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어?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지? 그럼 이런 경우였다면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되니? R, R 될 거야. 왜? 얘 반지름이 뭐였어? 아니. 얘가 뭐였어? 아니. 그치? 그럼 여기는 얘의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R, R.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얘는 R,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 얘 이렇게 돼 있는 이 얘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세워주면 되지만 여기는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한다면 얘는 x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줘야 되는 거야. 얘랑 얘 따로 안 해도 되겠죠?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잡힌다. 중심의 좌표가 여기 잡힌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중심의 좌표를 반지름으로 표현하는 거야. 중심의 좌표를 반지름으로 표현. 근데 항상 경우는 몇 개 있어? 2개 있어. 얘도 2개 있어. 그치? 쟤는 2개, 쟤는 2개니까 여기는 얘는 총 몇 개가 나네? 4개나 돼. 근데 그 4개를 다 구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되는 경우만 골라서 구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문제가 이거야. X축이 다시 Y축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 2, 3면 위에서 있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다시 봐봐. 얘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 Y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했는데 2, 4분면에 중심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쪽에 이렇게 해서 이쪽에 중심이 있는 상태에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이 나와. 이 정보를 나한테 던져주고 있는 중이야. 그럼 나는 뭘 판단할 수 있겠어? 아 여기는 얘 뭐가 중심의 뭐가 x 좌표가 마이너스 R이야. 반지름은 이쪽이잖아,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얘 중심의 x좌표가 마이너스 r이겠구나.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r이겠구나라는 이 정보를 나한테 지금 현재 던져주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석이야, 해석. 알았지? 해석을 잘 해줘야 된다, 진짜. 다시 봐봐. 그래서 여기 얘를 내가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중심이든 반지름이든 구할 수 있을 테니까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봅시다.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ky 는 마이너스 9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럼 플러스 4 해주고요. 플러스 4 해주고요. 플러스 2분의 k제곱에 4분의 k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더하기 4분의 k제곱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y 더하기 2분의 k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는 얘가 뭐가 돼요?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문제에서 어떤 정보를 받았다고? 그림을 그려봤더니 아 x 좌표에 마이너스 붙인 게 반지름이에요. x 좌표는 이거 마이너스 2거든. 그다 마이너스 붙이면 2잖아, 그지? 2. 그죠? 얘가 반지름이에요. 그럼 여기는 얘는 뭐겠어? 4.
4겠지 뭐. 반지름의 제곱일 테니까. 맞아? 이거 넘어갑니다. 그럼 4분의 k제곱이 9가 되면서 k제곱은 뭐가 돼? 36이 되면서 k값은 뭐가 되겠어? 뿔마 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뿔마 6.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겠네. 얘가 여기 있냐 아니면 여기 밑에 있냐 이런 얘기. 중심의 좌표가 어디 있다고 했어? 이사분면에 있다고 했어. 그럼 얘 중심의 좌표는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k가 될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무슨 수여야지? 양수여야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k 값은 음수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 답이 되겠군요.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됩니다. 어려워졌지 갑자기. 네. 봐봐, 이게 어려워진 이유가 있어요. 제일 힘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림을 보면서 해석을 하고 그 해석한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 상황을 나한테 주고 있어. 얘 접하는 원, 뭐 중심이 여기 있다라는 이 상황을 이렇게 난 그림을 그려놓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도대체 무슨 식을 써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어떤 조건을 이용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지금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이 되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여기서 k값 2개 나왔는데 뿔마 6인데 만약에 이게 주간식이었어요 그럼 뿔마 6 써놓고 틀릴 거예요. 그죠? 그다음 객관식이었어 플러스 6도 하나 있었고 마이너스 6도 있었어 왠지 양수겠지 뭐 그러면서 6 써서 틀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써준 여기는 이 개념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정확하게 터득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요 파트에서 지금 이 개념에서 너희들한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결국은 반지름과 중심의 좌표의 관계를 가지고 해석해 주세요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냥 의미 자체가 그냥 그게 다예요. 오케이? 해석해 주세요. 그게 다야.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상황은 뭐라고요?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이랑 같을 수도 있고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이랑 지금 절대값은 아주 부호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은 중심의 x좌표랑 반지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상황을 모두 다 몽땅 다 외워서 풀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해당하게끔 그려준 다음에 뭐의 관점에서 반지름과 중심의 좌표 관점에서 두 개의 관계를 판단하는 거. 오케이? 반지름과 중심의 관계, 중심 좌표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조건을 판단하는 그 훈련만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됐나요? 요거는 문제 좀 하나 더 풀어볼게요. 봅시다. 지금 요 문제 한번 풀어볼래? 1, 2, 4, 1번 풀어. 이거 정리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풀고 그다음에 또 좀 더 어려운 거 여기서 좀 많이 좀 풀어볼게요. 같이. 오케이? 자 볼게요. 그래서 풀어봤을 텐데 답은 나왔어? 볼게요. 일단은 얘가 지금 뭐래? 3,-2를 지나고 y축에 접한대요. 그럼 봐봐. 여기 y축 하나 그려놨어. 3,-2니까 이쪽 3쪽, 이쪽, 그지? 이쪽에 잡힐 거야. 이쪽에 점이 잡힐 거야. 됐어? 얘를 지나는 원이니까 원은 이쪽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 요 점을 지나면서 이쪽에 중심이 잡히면서 y축에 접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원은 이렇게만 그려질 수밖에 없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요점의 좌표가 지금 3,-2였어요. 그리고 나는 항상 원의 방정식이 궁금하니까 뭐랑 뭐에 관심을 가져줄래요?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에 관심을 가져줄래요.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됐죠? 그러면 봐봐. 여기는 얘를 일반형이니까 여기는 얘를 일단 뭘로 바꿔야겠어? 표준형으로 바꿔야 될 거야.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b 해놓고요. 더하기 a제곱 더하기 1이죠. 더하기 a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됐어요? 다음 자 여기서 얘는 x 더하기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지? 됐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보는 거야. 여기까지 해놓고서는 이거 했는데 어쩌라고. 그지? 여기는 얘는 그려놓고 어쩌라고. 이거랑 이거 보면서 해석을 해주는 거야. 이거랑 이거 보면서. 어떻게 해석할까? 여기는 얘 뭐가 x좌표가 뭐였겠구나? 반지름이었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의 x좌표는 뭐였어요? 마이너스 a였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a를 제곱하면 뭐가 될까요? a 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1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럼 마이너스 a를 제곱한 거니까 얘는 a 제곱이 될 거고요. a 제곱 없어지면서 b가 얼마였군요? 1이었군요 라는 사실을 나는 얻어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되니? 그럼 b가 1이었어. 이게 사라진다. 그죠? 됐어?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남은 미정계수 몇 개 남았는데? 한 개 남았는데 나한테 뭘 주고 있어? 3,-2라는 점을 지난다 라를 주고 있어요. 오케이? 해서 여기 있는 이 점을 얻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아 A값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풀어지 혹시? 그냥 저거 R이건 하고서 바로 A 그래서 뭐라고? 아 여기 반지름 마이너스 A니까? 요 B가 바로 그냥 1이다 바로 생각하고 풀었어? 아니 B 먼저 안 구하고 그냥 저게 반지름인 걸 아니까 바로 A는 2 나와가지고 아 A가 2가 바로 나왔어? 아 요거 집어넣으면은 네. 요거 처음에 집어넣으면 A가 바로 먼저 나오는구나. B는 B도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A를 먼저 구하고 B를 구했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B가 사라져? B 안 사라질 텐데. 그래서 이렇게 아. 어쨌든 결국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푼 거잖아, 그렇지? 맞아요? 여기 이 x좌표가 반지름이라는 사실과 이 점을 지난다는 두 개의 정보를 통해서 나는 두 개의 미정계수를 해결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어. 잘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찝찝할 필요 전혀 없어요. 오케이? 찝찝함을 버려. 잘한 거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마지막에 이거 집어넣어서 A 값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봅시다. 보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두 점 4,2랑 2,0을 지나면서 y축에 접하는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 궁금해요. 오케이?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 이게 이제 어려워. 괜히 어렵게 해석이 된단 말이야. 잘 봐봐. 지금 상황을 먼저 생각해보자. 여기 x축이 있어. x축은 필요 없네요. 그죠? y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y축만 그려놓고요. 4,1이에요. 뭐 이쯤에 점이 있었겠지 뭐. 그 다음에 2,0이래 뭐 이쯤에 점이 있었겠지. 2,0이니까 x축 그려주자. 여기가 2였고요. 여긴 얘가 지금 4였어요. 여긴 얘가 지금 2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 됐죠? 그냥 y축 접하는 두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봐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원 하나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지? 됐어?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원 생길 수 있어? 이렇게 생길 수 있겠지. 맞아요? 개 큰 원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 반지름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 지금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됐어?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이 원은 너무 크기 때문에 난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근데 이거 신경 안 써도 난 두 원의 반지름 다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 상황을 잘 이해 한번 해봐봐. 알았지? 나는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게끔 반지름을 구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 반지름이 몇 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두 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식 자체는 하나밖에 없거든. 맞아요?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그런 식은 하나 만들 수 있을 텐데 그 식을 가지고 반지름을 몇 개 구해야 되는데 두 개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식 자체가 R에 대한 2차 식이 될 수밖에 없구나.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의 해 두 개가 각각의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랑 큰 원의 반지름을 나타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지금 이 생각이 되게 어렵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네. 다시 한번 봐봐. 일단은 문제를 직접 한번 같이 적용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은 주어진 상황을 먼저 판단해 봅시다. y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r이었을 거야. 여기는 r. 그지? 컴마. y좌표 알아 몰라? 폴라 그냥 b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워줄 수 있겠어요? x-r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입니다. 이렇게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얘랑 얘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미정계수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두 개를 가지고 나는 뭘 할 거야? 연립방정식 풀 거예요. 됐습니다? 얘는 좀 내가 기대했던 거랑 다른 풀이가 그려지겠네. 미안해요. 그냥 한번 가볼게. 봐봐. 4,4-r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요?
2-b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지금 2,0 2-r제곱 더하기 뭐예요? b제곱 되겠다. 얘가 r제곱입니다. 이런 식 두 개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니까 r값 두 개가 궁금한 거야. 근데 지금 봐봐. 이거 2차식이죠? 2차식이죠? 맞죠? 2차식, 2차 연립방정식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해가 최대 4개까지 나올 수 있지만 상황을 보아하니 뭐 2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거 이해돼? 일단 연립하면 되겠다는 생각은 들죠? 네. 여기까지 하자. 그럼 봐봐. 여기는 얘를 먼저 볼게요. 여기 얘는 뭐가 돼? r제곱 사라지겠죠? 그럼 얘는 16 마이너스 8r 더하기 그냥 이건 그대로 쓸게 이렇게 쓸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제곱 사라지겠죠? 얘는 4 마이너스 4r 더하기 b제곱은 0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래서 내가 뭘 소거할 수 있겠어? r을 소거할 수 있겠네. 근데 나의 원래 목표는 사실은 뭐냐면 반지름을 구하는 거라서 b를 소거하고 싶은 게 나의 원래 목표거든. 근데 현재 상황 중에서 b를 소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뭘 먼저 소거하는 거야? r을 먼저 소거.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처음에 했던 말이 적용이 됐으려면은 b가 소거되면서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야 처음에 선생님이 말했던 그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 문제는 그게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슬프네요. 어쨌든 여기는 이 상황 중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뭘 구하고 싶다? r값 두 개를 구하고 싶은데 나는 소거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지금 현재는 r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b를 먼저 구하고 b에 대한 2차 방정식 될 테니까 b값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그 b값 나올 때마다 r값 하나씩 나오겠지? 그걸 통해서 r값을 두 개 구해주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연립방정식 풀이에 대한 해석으로 넘어가 버려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이거 풀어줄까? 풀면 되니? 일단 풀어보자. 자, 여기다 두 배 할게요. 그럼 8 마이너스 8r 더하기 2b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두 개 식을 뭐합니다? 뺍니다. 그래서 8 이렇게 되고 더하기 얘는 뭐? 2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b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는 0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서 b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최고창 먼저 보자. b제곱이랑 마이너스 2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 될 거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4b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12가 되겠죠? 됐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b 마이너스 12는 0 될 거고 b값은 5가 됩니다. 2 또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됐죠? b가 만약에 2였다면요 여기는 얘가 빵이 되겠네요. 자, r값은 뭐가 되겠어요?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얘가 마이너스 6이었대요. 여기다 넣을까? 마이너스 6이면 얘가 36이 될 거야. 36이면 이거 들어가면 40이잖아. r값은 10 되겠죠? r값은 10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은 12가 되네요. 이렇게 풀어줍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봐봐. 내가 지금 이걸 풀면서 내가 큰 원에 대한 신경은 써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 큰 원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내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식들을 써내려가잖아? 그럼 알아서 r값이 두 개 튀어나올 거야. 그러니까 굳이 내가 두 개 다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어. 알죠? 하나로서 두 개를 다 해결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두 개가 나온다는 건 사실 알고는 있어야 돼, 시작부터. 알죠? 대신에 두 개를 다 구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이 큰 원도 결국 뭐겠어? 우리가 r, b라고 놓고 풀 거 아니야, 중심을. r, b라고 놓고 풀 거야. 그치? 그래서 똑같은 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다음. 요거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4,2를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마찬가지 몇 개 있대요? 두 개. 이게 선생님이 처음에 아까 말했던 그거야. 봐봐, 원 두 개 있어. 근데 나는 원 하나만 신경 쓸 거야. 근데 잘 봐봐. 얘가 지금 4,2를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은 1사분면의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지? 만약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를 지난다라고 했으면은 중심이 몇 사분면에? 3사분면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중심이 지금 1사분면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얘랑 얘가 지금 R인 상태에서 중심을 잡으면 R,R이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나도 괜찮다고. 그렇다면 얘는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라는 식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원의 방정식.
거기 걔가 뭘 지납니다? 4,2를 지납니다 라고 줬으니까 걔를 집어넣어 보면 얘는 4-r의 제곱 더하기 2-r의 제곱은 r제곱이 됩니다 라고 하는 r에 대한 몇 차식이 생겨요? 2차식이 생겨요. 그럼 이걸 만족한 r가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오겠지. 그 두 개가 이 원과 이 원의 반지름이었을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만 신경 써도 괜찮다고. 그렇지? 꼭 두 개를 다 보려고 할 필요 없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얘 또 정리해보자. r제곱 없어지면 r제곱만 남을 거고요. -8, -4니까 -12r입니다. 플러스 16, 플러스 4, 그러니까 20 더하기 20은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지금 10이랑 2겠지 뭐. r값은 2 또는 10입니다. 됐어?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궁금했는데 난 여기 얘 중심의 좌표가 r,r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결국 2,2라는 점과 10,10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여도 괜찮겠다. 여기는 얘가 2,2였겠지? 여기는 얘가 10,10이었어. 됐어? 그래서 이거 차이 8 차이 나고 8 차이 나니까 얘는 8 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거리 구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있잖아. 봐봐, 선생님 이런 얘기 잠깐만 좀 해볼게. 그 원의 방정식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원의 방정식이라는 특별히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봐봐, 우리가 2차, 1차 직선을 배울 때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y는 ax를 먼저 배운 다음에 거기는 고정을 내가 x축을 n만큼 y축을 n만큼 평행 이동해가지고 여기 얘를 y-m은 a의 x-n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형이라는 애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형이라는 애잖아. 마찬가지 2차 함수란 해도 먼저는 ax제곱 먼저 생각하고 여기는 요 꼭지점의 좌표를 m,n만큼 평행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주면은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m,n이 되면서 여기는 요 방정식은 a의 x-m의 제곱 더하기 n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점 m,n이라는 점이지. m,n이라는 이 점은 이 경우나 둘 다 이 도형 위에 있는 점이에요. 오케이? 이 평행 이동된 이 도형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m,n을 집어넣잖아. 이거 성립해요. 다시 m,n을 집어넣잖아. 이거 성립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 원이라는 애는 요점의 좌표가 0,0이었어. 근데 여기 얘를 지금 m,n을 평행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봐. 얘는 x-m의 제곱 더하기 y-n의 제곱은 r제곱이 돼버리면서 이런 원의 방정식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얘에다가 m,n을 집어넣잖아. 그럼 여기 얘가 성립하지 않아. 왜? 얘는 원의 중심이거든.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사실 쏠려 있어야 되면 이 점들이 이 직선 위에 점에만 쏠려 있던 거야. 그다음에 2차 함수라고 하는 유닛이 얘 점에만 쏠려 있었던 건데 지금은 여기에 지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의 방정식에서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야. 오케이? 이 m,n이라는 요점은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이 원 위에 있는 점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원이 있잖아. 중심이 있잖아. 그럼 너희들은 봐봐. 이렇게 되는 이 점에 관심을 아예 갖지 마.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했어. 여기서는 이 점들의 관심을 가져주는 게 아니라 뭐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관심을 가져주는 거야. 이 점들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요? 자꾸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려고, 그러니까 이 원을 그리려고 하는데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말할게. 이게 원이야. 오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중심과 반지름만 있으면 걔가 원인 거야. 그냥. 알겠죠? 그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의미를 가지고 여기 있는 이 문제를 한번 봐. 이게 상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쉬워요. 정말 많이 쉽습니다. 잘 봐봐.
자, x축이 있어요. y축이 있습니다.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얘 그래프는 y 절편이 마이너스 6이었을 거고 요점이 꼭지점이었을 겁니다. x 절편은 루트 6 될 테니까 요렇게 생기는 이게 y는 x 제곱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죠? 근데 중심이 이 곡선 위에 어딘가에 있고요. 그 다음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했어. 오케이? 한번 봐봐. 요쯤에 요거랑 길이가 같아지는 점이 있었다면 이렇게 접하는 원이 하나 생기겠지. 이제 되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길이가 같아지는 요 점이 하나 있었다면 이렇게 원이 하나 생기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생길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생기겠지. 지금 선생님이 여기는 이 점들에 관심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나는 중심과 반지름에만 지금 관심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는 이렇게 원이 총 몇 개 나올 수밖에 없겠어? 4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원의 넓이의 합이 그럼 이 원의 넓이랑 이 원의 넓이랑 이 원의 넓이랑 이 원의 넓이 합이 지금 궁금할 텐데 원의 넓이 값도 어차피 반지름의 제곱 파이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니까 얘가 관심. 봐봐. R, R이죠. 그죠? 반지름이 R이라고 생각했어. R, R을 또 넣어봅니다. 오케이? 이게 뭐가 돼요? Y는 다시 R은 R 제곱 마이너스 6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R 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R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지금 3, 2,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R은 뭐가 됩니까?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잡아놨잖아. R 값은 당연히 양수여야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3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의 반지름은 얼마였다는 뜻이야? 3이라는 뜻이고 얘가 대칭이니까 여기는 요 길이도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겠어? 3일 수밖에 없을 거야. 됐나요? 다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얘의 중심의 좌표는 뭐일 수밖에 없어? R, 마이너스 R일 수밖에 없겠죠? 여기는 얘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R은 뭐가 됩니다? R 제곱 마이너스 6. 다시 넘어갈게요. R 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그래서 3, 2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3 또는 2가 될 거고요. 여전히 R 값은 양수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 얘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얼마였다는 뜻이야? 2였다는 뜻이야. 그래서 대칭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이 길이도 2였겠지? 그럼 넓이는 뭐가 되겠어? 4파이, 9파이, 13파이, 2배, 26파이. 26. 그러니까 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은 이런 점들이 아니다. 그렇죠? 중심과 반지, 중심과 반지, 중심과 반지, 중심과 반지. 오케이?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중심의 좌표를 먼저 세팅해놓고 그 점을 집어넣어 주세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정말 중요해. 중심과 반지름만 하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의 관심사가 자꾸 중심과 반지름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원의 방정식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원의 방정식은 정말 필사적으로 중심과 반지름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렇죠? 걔네들의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같은 의미야. 여기 7번, 유형 7번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여기는 얘도 중심과 반지름으로 다 해석합니다. 그렇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유형 7번입니다. 일단 봐봐. 어떤 점이 있어요. 어떤 원이 있어요. 오케이? 얘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림을 대충 그려보는 겁니다. 원 하나 그리고요. 점 하나 찍어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되니? 좋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얘 위에 있는 이 점에 지금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지금 문제에서 강요를 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원을 바라볼 때 뭐에 대해서? 중심과 반지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예요 라는 생각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알죠? 봐봐. 여기는 요 길이에, 여기 있는 이 길이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야. 근데 어떻게 되면 여기는 얘가 최대값이 될 거고 어떻게 되면 얘가 최소값이 될까? 너무 뻔하잖아. 여기는 얘랑 얘를 연장선을 그어서 이렇게 쭉 이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만나는 요 점과 요 거리가 당연히 뭐가 될 거고 최대값이 될 거고 여기 만나는 요 점과 여기는 요 거리가 뭐가 될 거야? 최소값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그리고 나는 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에 관심을 가져.
그러니까 얘는 여기는 요 길이 있지. 요 길이를 D라고 한다면 D에다가 R 더한 거야. 여기는 얘는 D에다가 R 뺀 거야. D에다가 R 뺀 게 이 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 관심의 대상이 누구라고? 얘가 아니야. 얘랑 같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는 얘를 뭘로 바꿔줍니다? 표준형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얘는 x 빠르게 바꿔볼게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제곱 y 빼기 1제곱은 9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3이라고 결정이 난 거고 요점의 좌표는 지금 마이너스 1,1이라고 결정이 난 거야. 그래서 여기 요점의 좌표는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인 D를 구한다면 몇 차이나요? 2 차이나요? 4에다가 몇 차이나요? 6 차이나네요. 그치? 36 더하는 거에 루트가 될 거야. 됐어? 그게 얼마? 2루트 10. 그러니까 D는 2루트 10이었어. 반지름은 3이었잖아. 그러니까 M은 뭐야? 2루트 10 플러스 스몰 M은 뭐겠어? 2루트 10 마이너스 3이었죠. 요거 뒤에 뭐가 달래? 곱했다. 그럼 당연히 합차네, 그지? 더한 거랑 뺀 거지. 얘의 제곱 빼기 얘의 제곱일 테니까 40 빼기 9가 되면서 답은 3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면 돼요. 됐나요? 다시 한번 관심의 초점이 어디라고요? 얘가 아닙니다. 이걸로 가면은 못 풀어요. 왜냐면 이 점의 좌표를 내가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얘랑 반지름에 대해서 자꾸 초점을 맞춰서 원의 방정식을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았죠? 자, 넘어가. 상관 패스하자. 문제 풀 때 아예 풀지 마요. 풀지 마요. 끔찍하죠? 딱 보자마자. 네. 사실 얘도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하자. 그렇죠? 나중에. 좋아요. 자, 근데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도 확장될 수 있어서 그것만 하나 좀 설명해 줄게. 원 위에 어떤 점이 있었어. 이 점에서부터 어떤 직선까지 이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이런 문제였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원의 중심 수직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되니? 거기다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해석인지 알겠죠? 넘어가. 자체의 방정식. 어떡하지? 해야 되나? 봐봐,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던 그 자체의 방정식 문제랑 다 똑같아요. 오케이, 결론부터 얘기하자. 자, 여기서 봐봐, 얘 중점, 이 중점의 자취가 궁금했어요. 자취의 길이가 궁금했어요. 그럼 일단은 중점이라고 하는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는 게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해석을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줍니다. 여기다 2,4라고 할게요. 여기는 얘가 지금 x제곱,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서 가자. 얘는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2,1이 되고 반지름의 길이는 2였어요. 이렇게 되는 상황. 믿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돼요. 됐어요? 네. 됐어? 좋아요. 얘를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그럼 선생님처럼 그냥 보자마자 바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맞죠? 여기서 사실 대칭축까지 생각하면 되겠다. 그럼 잘 봐봐.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해서 요 점, 우리 P랬어. 여기서 요 점이 지금 A라고 했잖아. 여기는 얘랑 얘의 뭐가? 중점. 그지? 요 점을 내가 Q라고 한번 해볼게요. Q점을 내가 X, Y라고 놨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X랑 Y의 관계식 세워주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요점의 좌표 여전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죠? 요점의 좌표 몰라. 모르는 점의 좌표 A, B라고 나올게요. 오케이? 됐어. 그리고 이제 식을 몇 개 만들어야 돼. 이 점수 몇 개? 4개잖아. 4개인데 난 지금 X랑 Y의 관계식이 필요하니까 A를 소거시킬 거고 B를 소거시킬 거란 말이야. 한 문자를 소거시킬 때 식이 하나 필요하다 그랬지. 그러면 난 문자 2개만 소거시키면 되잖아. 맞아? 그게 원래 하나의 식이 또 필요한 거니까 총 3개의 식이 필요한 거야.
너무 어렵지? 자, 봐봐. 그냥 세울 수 있는 식을 다 세워보자. 일단 봐봐. 얘가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a-2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은 4가 됩니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겠죠? 다음 여기서 얘랑 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x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다? 2분의 a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y는 뭐가 될까요? 2분의 b 더하기 4가 될 거야. 됐어? 내가 해주고 싶은 건 뭐라고? x랑 y의 관계식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 여기는 얘 a를 소구할 준비를 해줍니다. 그럼 얘는 2x-2가 될 거고요. 또 b를 소구할 준비를 해줍니다. 그러니 2y-4가 될 거예요. 여기는 얘네들을 어디다가 집어넣으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결국 여기는 이 식 자체가 x랑 y에 대한 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될 거니까. 기억나죠? 기억 안 나죠? 됐어? 여기는 얘가 이게 지금 원의 방정식처럼 보이니? 안 보이지? 누구 때문에? 2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4로 약분을 해줘. 통째로 다. 그래야 2가 들어갈 테니까. 저 식에다가 4를 만든다고요? 어. 아, 4x제곱. 여기서 여기는 얘를 1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근데 이게 제곱이잖아. 근데 여기 2의 제곱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4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2로 들어가서 약분이 될 테니까 x-2의 제곱이 될 거고 y-2분의 5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1이 될 겁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됐어? 그럼 얘의 반지름이 얼마였구나? 1이었구나. 자취의 길이는 2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게 어렵지? 역시 자취는 어려워요. 다시 봐봐. 잘 봐봐. 선생님이 사실 이 점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또 이 문제도 이 점에 관심을 가지고 풀었네. 맞아요? 근데 이 점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얘랑 얘를 중점으로 하는 거지 지금 얘랑 얘를 중점으로 하는 건 아니었단 말이야. 사실 이 문제를 다르게 해석해서 또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그럼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아니야. 그거는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하지 말자. 왜냐면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요런 원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1대2가 되면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반이 됩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바로 2파입니다라고 구해버려도 괜찮은데 너무 복잡한 얘기란 말이야. 그죠? 풀이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 그걸 지금 이해하기 힘드니까 일단은 지금은 자취의 방정식을 제대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볼게요. 요 흐름 자체는 우리가 여태까지 직선과 점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의 자취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는 똑같이 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었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풀자. 됐죠? 선생님이 진짜 이 자취는 개념적으로 접근하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방법적으로 자꾸 접근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이 자취만큼은 일단은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익혀주세요. 그렇죠? 자취는 항상 너무 어려우니까 얘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일단은 그냥 무조건 자취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풀면 다 풀려 라는 그런 흐름을 스스로 잡아놔야 돼. 스스로. 오케이. 좀 어려운 주제긴 해요. 됐어? 뭐 넘어가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럼 자취라고 말할 때만 P 정신을 쓰는 거죠? 그렇지. 자취를 말할 때. 근데 사실 수학에서는 무조건이라는 건 없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어디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냥 무조건 중심과 반지름에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 해석에 따라서 그 점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그 문제 표현 하나, 그다음에 단어 하나하나에 따라서 그 상황 해석하는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해줘야 되고 선생님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대부분이 한 90% 이상일 때는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써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나머지 10%에서 이건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건 예외입니다. 이렇게 그냥 들어요. 오케이? 다음 이제 자취의 방정식 문제이긴 한데 잘 봐봐. 자취의 방정식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할 거냐면 지금 그 자취 푸는 방식 그대로 따라갈 거야 일단은. 그리고 그 결론만 내 가지고 그 결론을 통해서 이런 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구나를 지금 말해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일단 봐봐. 예를 들어서 AP 대 BP라고 하는 애가
얘가 지금 1대 2입니다 라고 지금 줬어요. 여기는 이 점을 내가 P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A에서부터 거리와 그다음 B에서부터 거리의 B가 1대 2입니다 이렇게 줬거든. 근데 우리가 이렇게 1대 2가 되는 이 점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로밖에 생각을 안 했어. 뭐라고 보지? 그렇지. 내분점과 외분점 두 가지로밖에 생각을 안 했어. 근데 잘 봐봐. 얘가 수직선상에 있어. 직선상에 있어. 직선상에 있어. 요 점이 지금 A였고요. 요 점이 지금 B였다고 생각한다면 얘가 1대 2가 되는 거는 요거 3등분해서 요쪽에 점 하나 잡힐 거야. 그죠? 여기 점 하나 잡힐 거고 그 다음에 1대 2니까 여기서부터 거리가 가까워야 되니까 이쪽으로 잡혀야 돼요. 이 길이만큼 이쪽으로 요 점이 외분점입니다. 1대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이 거리가 1대 2가 되는 점은 요 점이랑 여기 요 점 두 개가 있다. 이거는 직선의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니? 평면을 배우고 있어. 이거 봐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1대 2야. 그치? 이 길이랑 이 길이가 1대 2야. 그럼 이거 두 개 말고 1대 2가 되는 점 P가 또 있을까? 또 있죠. 요쯤 1대 2. 맞아? 요쯤에 1대 2가 되는 게 또 있겠지. 요쯤에 1대 2가 되는 게 또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 점들을 다 이렇게 이어보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요 결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 요 점 중에 하나만 P라고 잡아요. 그리고 요 점을 잡고 내가 궁금한 점을 잡으니까 x, y라고 놓고 나는 지금부터 뭘 할 예정입니다. x랑 y의 관계식을 만들 예정입니다. 오케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얘는 일단 AP 요 점이 x, y라고 생각했을 때 얘랑 얘 사이 거리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의 루트 여기는 얘가 BP의 길이 여기는 요 길이 루트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 여기는 요 길이가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1대 2가 됩니다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치? 그냥 주어진 조건에 맞게 그냥 나는 관계식 하나 세워준 것 뿐입니다. 그다음에 이 관계식을 정리해 볼게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할 거야. 그래서 루트 x 더하기 3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은 2배 루트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양변 제곱합시다. 그럼 루트가 벗겨지게 돼요. 근데 요거 4로 바뀌면서 루트가 벗겨지게 돼요. 됐죠? 그래서 이 식을 다 이쪽으로 넘겨서 잘 정리하면은 하나의 어떤 x랑 y의 관계식이 튀어나오고 그 관계식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 관계식이 원의 방정식입니다. 오케이? 그 관계식이 뭐가 되고 원의 방정식. 그냥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 이 계산 지금은 이 계산 계속 하면 돼. 그냥 나와요. 그렇지? 너는 그냥 믿고 가자. 그렇지? 그럼 난 이제 결론부터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이게 결국 어떤 원이 되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이 원에 대한 이 원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AB를 1대 2로 내분한 점과 외분한 점이 있을 거야. 오케이? 내분한 점과 외분한 점이 있을 거야. 내분한 점과 외분한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그러니까 얘랑 지름의 양 끝이 되는 거야. 그럼 아까 해봤잖아. 이렇게 원방 하나 세울 수 있다. 이런 거 해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분점 하나 구해놓고 외분점 하나 구해놓고 이 점 구해놓고 이 점 구해놓고 얘랑 얘의 중점 하나 구해놓고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해놓고 내가 반지름도 구하고 중심도 구해서 이 원의 방정식을 대신 세워줘도 된다. 라는 개념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정리해볼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기는 얘의 자취 있지. 얘의 자취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접근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접근해도 무방하고 이 귀찮은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치? 항상 그 귀찮은 계산이 반복될 때는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하나를 만들어 놓잖아. 그치? 그 개념이 뭐였어? 여기는 얘의 자취의 방정식의 결과는 항상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양끝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더라 라는 그 결론. 오케이? 실제로 여기는 얘를 가지고 계산해보면 결국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르고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통해서 나는 이 현상을 지금 여기는 이 상황을 빠르게 풀어볼게요. 이렇게 풀지 않고 빠르게 풀어볼게요. 오케이? 어렵지 갑자기. 처음에 쉬었다가 갑자기 난이도가 좀 쉬었다가 막 올라가요. 장난 아니야. 원방은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게 한번 이게 여기까지가 한번 이게 자취부터 좀 한번 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접선 쪽 가면 이제 또 확 올라가요. 지금 여기까지는 제대로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보자. 자 그럼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보세요. 이게 뭐가 될까요? 그 다음 3이죠? 그 다음 1에 해당하는 거는 B일 거야. B는 마이너스 3. 2에 해당하는 건 A일 거야. 더하기 6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는 B니까 5가 될 거고요. 2에 해당하는 게 A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다? 1,1이 돼요. 그 다음에 1대2로 외분하는 점을 찾아볼게요. 얘는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분의 1 될 거고요. 1에 해당하는 게 뭐였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에 해당하는 게 뭐였어요? 3이었어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에 해당하는 게 5. 그 다음에 2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그지? 그래서 정리해봤더니 얘는 지금 뭐가 되니? 마이너스 9다, 그지? 9, 얘는 뭐야? 7. 마이너스 7. 됐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뭘로 하는? 양끝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려고 하니까 얘랑 얘의 중점을 구해주세요. 뭐가 됩니다? 5,3. 그 다음에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4차이 나고 4차이 나네? 4루트 2가 되겠다, 그지? 단지 이름은 4루트. 그래서 x-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4루트 2의 제곱 얼마? 32가 됩니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됩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4루트 2였겠지? 여기는 되나요?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두세요. 이렇게 정리 하나 해줄까? 아폴로니우스의 원 A, P 대 B, P가 M 대 N이 되는 P의 자취는 오케이? 얘는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요거 두 개를 양끝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되더라. 이게 얘가 되더라. 라는 요 사실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개념입니다. 됐어요? 이거 하나 꼭 기억해봅시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분명히 그 겨울방학 때 했어요. 똑같이 적어주셨어요. 그치? 아 거기 써 있어? 네. 근데 전혀 기억이 안 났죠? 네. 그치? 그러니까 좀 신경 써서 기억해 주세요.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얘를 모른다고 못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충분히 그냥 자체 방식 풀듯이 풀면 풀리긴 합니다. 그럼 여기 얘를 가지고 지금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요거 한 문제만 마저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오케이? 보자. 자, 두 점 A랑 B로부터 거리의 B가 2대 1인 점 P라고 했어. 점 P라고 했어. 그럼 P의 자취를 구해야 되겠다. 그지? P의 자취는 뭐겠어?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양끝 지름으로 하는 그런 원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여기 얘를 지금 천천히 한번 그려볼게요. X축, Y축. 여기에 마이너스 1,1 요 점과 그 다음에 2,1 요 점. 요 점이 A였고요. 그 요 점이 B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얘를 2대1로 외분하는 점과 내분하는 점을 지금 가지고 생각해 보고 싶으니까 근데 봐봐 여기는 이 길이가 하필이면 또 3이다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딱 3등분 딱 해주고 2대1이었으니까 요점 오케이? 요점의 좌표는 뭐였겠어? 1이었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 번 더 가면 이만큼 한 번 더 가면 여기 요점의 좌표는 당연히 3, 2였어 무슨 소리야? 5였어 왜냐면 여기는 이 길이가 3이었으니까 여기도 3이었어요 그치? 5였어 여기는 요점이 외분점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랑 요거 중점이 여기 요점의 좌표는 뭐겠어요? 3이겠죠? 됐어?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이렇게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이런 원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요점의 좌표는 지금 뭐예요? 3,1입니다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2였겠네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구해도 되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만 놓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원 위에 있는 점이 지금 P였어 라는 생각을 그냥 여기 있는 얘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거야 왜? 나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여기 요 점의 좌표를 P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PAB라고 하는 PAB라고 하는 요 각의 크기가 뭐가 되고 싶었어? 최대가 되고 싶었어 됐어? 그러면 여기는 요 점 자체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P를 내가 이렇게 옮겨가 볼게요 다시 이렇게 옮겨가 볼게요 언제 처리되니? 스톱해 다시 너무 빠르니? 천천히 해볼게요 스톱.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처리가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됐을 때 언제? 얘가 얘랑 뭐 할 때? 접할 때 오케이? 접할 때가 처리가 된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접할 때가 쓸까? 접하면 뭐라고 해? 접하면 이렇게 수선 그어주세요 됐어? 그때 여기는 요즘은 지금 P 어떤 거고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건 뭐예요? 여기는 요 길이가 됐어? 끝났네 자 여기는 이 길이 얼마니? 4죠? 여기는 이 길이 얼마니? 반지름이야 우리 있어 그럼 1대 2대 루트 3 이 루트 3이었군요 이렇게 꺼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